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경제의 기준금리 0.2% 인상, 3.6% 기준금리에 도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3월 8일 날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상승하여 총 호주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6%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연속적으로 10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분명 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태를 갖고 있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택 건설은 둔화되었지만 기업의 투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주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임금이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RBA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가 되는 상태 가운데서 물가와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물가 상승,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을 때는, 그때는 더 큰 비용이 든다, 더 높은 이자율을 줘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실업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고,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유지하겠다, 거기에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다, 한 4%에서 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 기준금리 상승이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가계 소비 둔화율을 크게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올렸을 때 그때서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가계 지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모기지도 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2022년도부터 12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고 지금 8.4%까지 올라갔다가 1월 달에 7.4%로 한 0.9%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덜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2%, 3%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던가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물가를 더 빠르게 떨어뜨려야 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것이고, 천천히 내리거나 그래도 상관없으면은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3.6%를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은 어땠을까 봤을 때는, 호주 전체 기업의 수익이 2022년도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18만 밀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리세션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탄탄한 수익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2022년도에 계속 임금을 올렸고요. 임금이 좀 꺾이기 시작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총 영업이익이 10.6% 증가했고 급여가 2.6% 증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약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봤더니만 2020년도 1월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융자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융자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전에 대비해서 이전 고점보다 높은 상태니까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아마 이전 고점까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 자체가 감소하겠지만 하니까 결국은 주택 가격에도 이 하락을 크게 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 하락의 직격탄을 크게 맞을 도시가 바로 뉴사우스 웨일스에 속한 뭐 시드니나 뭐 이런 퀸즐랜드 여기도 좀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쪽, 그 다음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쪽, 여기 쪽도 많이 좀 주택 가격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출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금리가 높고 대출할 수 없으니까 집을 좀 사는 거 유보하거나 기다려야겠다 이런 경향이 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호주 주택 가격은 2023년도 계속 하반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은 2023년도를 즐겨야 되는 거죠.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기는 타임이고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기업들 매출이 탄탄하게 나오니까는 이 전고점을 한번 찍고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침체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호주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약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이 기업들에게 좋은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이 호주 수출입에 관련된 사항들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고요. 천연가스, 그 석탄이 좀 감소를 하면서 수출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호주 달러 평가 절하로 인해서 곡식의 이런 쪽들이 좀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석탄, 천연가스는 이번 연도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 대신 리튬, 그 다음에 곡물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을 선별적으로 섹터를 분류를 해서 주식에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점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호주 기준금리 0.25% 인상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 경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신 데이터들이고요. 어느 부분들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색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투자 결정을 하거나 이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자본을 어떤 식으로 굴릴까 생각했을 때 기준금리가 높아도 좋은 섹터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회도 찾아온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택 구매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